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KBS는 경남의 18개 시군의회 의원 270명의 겸직 실태를 연속으로 짚어봅니다. KBS가 정보 공개 청구와 현장 취재를 통해 겸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초의원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사업체들이 상당수 수의계약으로 자치단체 공사를 따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의원들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1,9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고성군 거류공원 재활용 시설입니다. 공사업체는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의 동생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고성군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는 정 의원이 처음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48건, 7억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1억 원 이상, 올해는 2억 원 넘는 공사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 의원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일 뿐 본인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옛날에 서류상으로 비상인 감사는 한 번 했던 적은 있는데요. 사업자 처음에 낼 때부터 동생이 다 한 겁니다. 정말 그럴까? 이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정 의원이 받습니다. 예, 정영환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 번호와 이메일 모두 정 의원의 개인 것과 똑같습니다. 대표님 그 정영환 의원이 맞으시죠? 바쁘신 분이라 사무실에 사람도 있어요. 지난 9월 배수로 정비 공사가 진행된 창녕의 한 마을. 이 사업 계약을 경쟁 없이 단독으로 따낸 건설사는 창녕군 의회 신은숙 부의장이 대표를 지낸 업체입니다. 신 의원이 지난 20년 동안 줄곧 대표를 맡다 2018년 6월 의원에 당선되고 보유 지분과 대표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나오십니까? 이 직원은 신 부의장의 아들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와 사내이사 모두 신 의원의 여동생과 시동생이었고 신 의원의 배우자는 사내이사입니다. 사실상 가족 회사라는 겁니다. 사장님 한 거는 실기기도 주고 그거는 하늘 손바닥을 가리고 그거는 한거 맞습니다. 이 건설사는 신 의원 임기 동안 창녕군이 발주한 77건 모두 8억 7천만 원어치의 공사를 수의계약만으로 따냈습니다. 신 의원은 의회 입성 이후 회사 이름 물론 창녕군의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난달 말 경남의 중견 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에 이어 지난 1일 매출 1,200억 원대 규모의 김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이레CS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김해 공장 120여 명과 협력업체 200곳에 1,000여 명의 노동자 실직은 물론 한국GM 창원 공장 납품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온 이레CS 김해 공장. 생산 공정 단계 7개 가운데 5개가 멈춰 있습니다. 지난 1일 이레CS 경영진과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전자어음 40억 원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탓입니다. 이레CS가 한국GM 창원 공장과 맺은 계약 규모는 내년 1월 신차 1,500대에 쓰일 부품 납품을 시작으로 7년 동안 4천억 원대. 공장 가동이 상당수 멈추면서 납품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GM도 생산이 안 될 거고 GM에 또 있는 1차 밴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쪽들도 다 라인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레CS의 생산 지연으로 예상되는 한국GM 매출 손실은 하루 250억 원. 경남 지역 1차 협력업체 140여 곳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김해 공장 소속 노동자만 120여 명. 이곳에 납품하는 김해 지역 협력업체 200곳에도 약 1,000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까지 한 달을 꽉 채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받는 것은 이레CS 노동자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가 지역 200여 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8.2로 지난 9월보다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 건강도 지수는 0.6포인트 떨어진 81로 5달째 정체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매출 규모 500억 원의 창원 중견 종합건설업체 동원건설산업도
어음 22억 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건설사의 줄도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이래 CS 기업회생 개시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이달 중순 밀양의 한국카본에서 난 폭발 사고 부상자 6명 가운데 30대 노동자 1명이 사고 아흐레 만에 숨졌습니다. 회사 측이 안전 절차를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한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카본 밀양 사포공장 폭발 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31살 노동자 A씨. 뇌출혈 증세까지 더해져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아흐레 만인 지난 24일 숨졌습니다. A씨는 한국카본 계열사에서 일하다 지난 5월 밀양 사포공장으로 옮긴 뒤 6달 만에 변을 당한 겁니다. 유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모든 게 이제 다치신 분들의 책임하에 이제 진행을 했다. 회사 측에서는 아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한국카본이 유족들에게 공개한 사고 보고서입니다. 사고 하루 전날 보일러와 연결된 열 교환기에서 스팀이 샌다는 걸 확인한 뒤 가동을 멈췄다고 적혀 있습니다. 25도 안팎으로 유지돼야 할 냉각수는 이튿날에도 110도까지 올라 있었고 덮개의 잠금 장치를 수동으로 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폭발 사고 위험이 예고됐지만 작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폭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자들 대피시켜야죠. 근데 이제 그걸 강제 예방하게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기계가 이상이 생길 경우 이튿날 작업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작업 절차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작업 중지하면 작업 해제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매뉴얼이나 절차서는 없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 중상자 3명 가운데 3도 화상을 입은 1명도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경찰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늘도 방한용품으로 체온 유지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함안이 영하 10도, 진주 영하 8도, 함양 영하 9도로 출근길 꽁꽁 얼어붙은 곳들이 있고요. 또 한동안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들이 있겠습니다. 보행과 운전 시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또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기 관리에도 2번, 3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출근길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늘겠고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0도, 밀양과 고성은 영하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양산이 최고로 영상 10도, 밀양과 김해 영상 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진주와 합천이 영하 8도, 거창과 함양 영하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은 너울이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도 웬만하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반짝 오르며 평년 수준을 살짝 웃돌겠고요. 모레 기온이 다시 떨어지긴 하지만 이후로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운영 결과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경남에서는 한랭 질환자 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2명, 양산과 고성이 각각 1명으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